여러분 이제 남방을 기록하고 남방과 셰펠라 지역,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의 가장 남쪽인 라기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두 번째로 컸던 도시 라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그냥 지나가 버리면 라기스가 얼마나 중요한 데를 모르는데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언급된,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했던 도시가 바로 라기스인데 그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정면 사거리의 오른쪽 나무 아래 덤불이 있는데 그 나무가 정확히 로뎀나무. 그 정도 크기의 그늘을 엘리야가 얻었던 거예요. 어느 데서 들어가갖고 이제 조카 오니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냥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침체돼갖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잠자게 해주셨죠. 한 이틀 밤을 자면서 먹고 자고 이 로뎀나무 밑에서 먹고 자고 해갖고 새 힘을 얻어갖고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갖고 다시 사명을 받고 돌아오죠. 그래서 피곤할 때는 먹고 자는 게 최고입니다. 오른쪽에 엘리야 회복법, 먹고 잔다. 도시 중에 하나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이쪽을 국가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특별히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공항을 왔는데,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독립전쟁을 해갖고 이 땅을 독립시킨 다음에 얻었던 땅 중에 하나가 이 네게부 지역 아래 광야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우리 네게부 땅을 개척하자 해갖고 그가 대통령을 그만두고서 바로 이리로 내려옵니다. 내려갖고 일평생 여기서 땅을 개척하다가 그가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무덤은 그 국립묘지가 있지 않고 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한편에 있으면서 광야를 개척하는 그런 전초를 취지했는데요. 그엘세바가 그래서 이 광야의 전초기지이면서 가장 남쪽에 가장 큰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남방 네게부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 핵발전소 이쪽에 있습니다. 전봇대가 좀 많이 있죠. 핵무기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중동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우리나라보다도 F-15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100m라면 여기 400m예요. 그만큼 전투력, 공군력이 강한 것이 네개부 쪽에 쏠려 있는. 벤구리온이 결심을 하고서 이쪽을 개발한 뒤로 크게 두 가지 농사가 발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목축업이 여기서 광야에서 목축업을 잘 발달시켜갖고 최고의 우유를 내는 농장을 이 남방에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원예업입니다. 원예. 꽃이 햇빛이 많으니까 물만 있으면 꽃이 피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이 땅을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원예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해가고 사용했던, 그래서 중간중간에 비닐하우스 같은 게 원예업하는 곳이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개발했던 한 대통령의 살아 숨쉬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본받았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살림을 개척하라 라고 말해놓고서 자기 나중 생애를 갖다가 김나세라는 곳에서 살림을 개척하는 것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군인들이 훈련받고 있네요. 저는 얘네들이 군대를 갔는지 아니면 공부하러 갔는지 모를 정도로 군인들이 정은교육이라고 하는 이 정신교육이 엄청나게 한 3년 동안에 거의 정신교육만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전쟁은 실질적으로 예비군이다. 그래서 정신을 개조하는 작업을 군대에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 여기는 뭐 육사라든지 뭐 공사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모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 더 있으려면 장교하려면 조금 더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교를 무시할 수가 없죠. 여기는. 왜냐면 어차피 사병은 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거친 다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제대하고서도 1년에 짧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한 달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되는, 실지 부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남방에서 나와서 산지 방향 셰펠라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셰펠라는 성경에서 평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릉지 지역 정도가 맞겠네요. 해안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구릉지 지대. 여기를 막아야지 이제 산지를 막을 수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요새들은 다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말로 셰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오는 적을 제일 먼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라기스라는 곳에 경거성을 두었죠. 경거성을 두고 거기에서 방어를 한 체계를 가졌는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훈련의 현장이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훈련의 현장이었던 남방을 지나서 종직 산지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그절입니다. 구릉지 산지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셰펠라라고 하는 지역. 잘 봐주십시오. 이런 데가 셰펠라다. 성경에는 평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구릉지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지로 올라가기 전진에 먼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셰펠라죠. 셰펠라의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라기스는 성경에 크게 3번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대적해 갖고 싸웠던 예루살렘 연합 5왕 있죠. 저랑 우리 기브온에 가서 봤잖아요. 기브온에서 5왕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여기 라기스 왕이 가서 연합을 해서 싸우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유명한 전투,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 대적해 갖고 싸우죠. 사네립에 대적했는데, 사네립하고 대적하고 싸울 때 예루살렘에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를 보낸 동안 이 사네립은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이 라기스를 전투합니다. 라기스가 군사 기지였기 때문에요. 여기를 무너뜨리면은 이제 이 남쪽을 다 무너뜨리는 거고 유다를 무너뜨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다 무너뜨리고 이제 진군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역병이 돈 거죠. 역병이 돌아갔고 결국 18만 5천이 무너지면서 실패했는데, 그 라기스가 이 사네립이 그래 돌아가고요. 이 라기스 전투를 그려놔요. 니누에다가. 그리고 이 구조물이 다 발견이 돼갖고 지금 영국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기가 마지막 남은 성으로 언급됩니다. 32절인가요? 여기 보면 유다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아세가와 라기스밖에 남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라기스 다음으로 남아있는 도시였는데, 라기스 여기서 발견된 이 오스트라카 토기에다 쓴 문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 장군이요, 아세가에서 오는 봉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쓴 글이 보내지도 못하고 여기서 수장되었어요. 그 길이 발견되었어요. 이건 예레미야서에 글이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급박했던 상황을 쓰였는데 결국 못 보내고 함락이 되었던 그 도시의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함락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함락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한 번 함락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몇 개의 성을 건축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라기스를 건축했다는 말이 있어서, 요번에 발굴은 이 솔로몬 시대 때 발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앞서 지었던 그런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목표를 갖고 발굴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모여갖고 한국어로 정리를 하고 한국어로 발표로 할 유일한 발굴이 이것인데요. 장신대학교 쪽에서 주로 많이 추구를 하죠. 여기가 장신대학교 교수인데요. 서울 장신대 교수인 강우 박사님이 지금 한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우리 정면 위에 지금 발굴했고 라이트 헷갈립니다. 저 위에 발굴하는 데 있죠? 네, 저기가 지금 한국 팀이 오른쪽 지금 발굴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팀, 히브리 대학 팀, 한국 팀 이렇게 세 팀이 같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라고? 네? 한국 팀 저 보이는데. 여기 성지연구소인데요. 그 장신대학교 성지연구소는 아니고요. 홍순아 목사님이라고 성지연구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펀드를 모아갖고 이쪽에 협력을 해갖고 강우 박사님이 그 디렉터가 돼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속 쪽이랑 여기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발굴을 끝내고 그곳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다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면에는 현대 락이스인데요. 제가 1992년에 여기서 한 50일 동안 머물면서 포도 농사를 졌던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많은 곳. 그래서 사내립이 여기를 그려놨어요. 다 그려놨는데 포도원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포도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샤브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은 협동농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키부츠가 있고 모샤브가 있는데요. 키부츠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공동생산이고 개별분배. 생산은 이제 각자 위치해 갖고 공동 판매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협동농장은 똑같아요. 이렇게 둘러져 있어 갖고 자기네끼리 협력은 다 하는데 개별 생산하고 개별 판매만 공동 판매하는 집단 주거 체제가 모샤브입니다. 우리나라 여기는 이제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요. 저도 여기서 일꾼으로 와서 학생 때 한번 와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빡세게 시킵니다. 돈을 주니까. 돈을 주고서 저녁에는 히브리어 배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2년에 왔으니까 한참 됐네요. 바람단에 태어났을 때 때네. 92. 나는 가게에서 근무를 모르고. 이쪽 흙으로 둔덕을 쌓아서 공성망치를 올렸던 경사로라고 합니다. 락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광경은 쇠펠라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말라갖고 좌우에 그래도 다 이게 겨자씨 씨앗들 많죠. 노란 꽃들이 많이 폈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시 교수라고 해갖고 작년 강의할 때 통신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그랬고 그리고 그분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제 강우 박사인데 그 사람이 한국 한 파트를 갖다가 디렉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키르베 케이아파라고 하는 지역을 여기 엘라 골짜기에서 발굴을 했는데 그 엘라 골짜기 발굴이 금세기 최고의 발굴이라고 칭송을 받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위 시대 때 여러분 키르베 케이아파는 그 도시가 하나가 발견했는데 그게 키르베 케이아파고
성경적으로 보면 사라임이라고는 샤르가 문인데요. 두 개의 문이 있는 이 성이라는데 진짜 두 개의 문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탄소 동위원소 측정을 했어요. 너무 멀리까지는 안 되지만 가까운 한 1000년까지는 탄소 동위원소를 측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그 올리브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올리브 씨앗을 측정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다윗 시대 때 나왔어요. 그래갖고 다윗 시대 때 그 또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다는 걸 제일 알 수 있는 건 먹는 음식 보면 알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뼈 중에 돼지고기 뼈가 제사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우상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우상. 다른 데보다도 우상이 하나도 안 나와갖고 다윗 시대 때 경건하게 살았던. 그리고 제일 큰 발견 중에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요.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토기 형태가 나와요. 토기 형태가 두 개나 나와갖고 그게 이제 금색의 최고의 발견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발굴을 요시글수라는 이 사람이 했고요. 그 이어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서 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은 뭐 별로 못 느끼겠지만 다윗 시대를 자꾸만 신화로 여겨요. 근데 이 사람은 신화가 아니라 현재 역사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발굴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굴한 데는 다윗은 이름은 나오는데 다윗 시대를 발견했고 그 다음 시대가 없어요. 솔로몬하고 르호보암 이 시대를 이제 발굴하기 위해 갖고 이분들이 좀 여기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강호 박사는 기도해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이름 하나, 르호보암이라는 이름 하나만 나와도 금색이 최고의 발견이다. 그래갖고 그러면 발굴 그 다음 끝이다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비타인가? 라비타. Where's the Korea team? Down this way. This way? Yeah, Thank you. sure. They're the last area on the right. 자, 위에가 미국 팀이고요. 지금 요 앞에 대형 기구가 나온 게 히브리작 팀입니다. 히브리작 팀. 그리고 왼쪽 끝에가 한국 팀입니다. 사실 한국 팀이 제일 지금 불리하게 된 팀을 기억을 해놨는데 원래 다른 데 했다가 거기 잘 안 나와서 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쪽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고 왼쪽으로 통과해봤습니다. 이따 발굴한 것들을 볼 텐데요. 오른쪽에 지금 발런티어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좀 힘이 안 되는 걸로 하고요. 남자분들은 골라내는 거. 이거.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 맥시멈 힘을 한국 사람 발굴자들이 별로 없어갖고요. 발런티어도 없고 지금 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실정을 좀 모른댔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온다고.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이거 뭐 거의 너무 수고하는데 이거 그냥 껴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있는데 딱 맞춤할 거 오셨어요. 예. 뭐 시킬 거 있으면 시키시고. Hi, welcome. Yeah, from Korea? I didn't notice. No, I didn't notice. 여기 드리는 작업하는데.
일단 잘 봤고요. All right, Hugo, you want us to move these big boulders over there? 밑에 히브리드 학교에서 하고 있고 저 산 중턱에 지역에 미국 대에서 지금 텐트 보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고 있는데 그 보시다시피 여기 돌로 된 성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큰 돌이 다 있고요. 오른쪽에 바깥쪽에 또 큰 돌이 있어서 중간에 돌들로 다 채운 성벽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아마 주전 9세기, 8세기 아니면 주전 10세기 때의 성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를 판 거예요. 팠는데 이 안쪽에 이 성벽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 안쪽에 바닥을 내려가서 토기를 보고 우리 연대를 정하거든요. 근데 토기가 언제 깨닫냐? 페르시아 시대 깨닫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때에. 그래서 여기 이 성벽은 지금 우리 지층으로는 첫 번째 지층이고요. 페르시아 시대 때의 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타고 내려가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 바빌론에 의한 파기 지층이 나올 거고요. 예레미야서 34장 7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아시리아 사네립에 의해서 파괴된 지층, 그 다음이 이제 9세기, 그 다음에 10세기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아마 지층 두 번째 끝까지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이전 시대 때에도 이 주변을 많이 팠는데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페르시아 시대가 주전 6세기부터 4세기 때까지 아주 긴 기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집들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페이지라고 해서 그 페르시아들 내에서도 6세기, 5세기, 4세기 때에 사람 살았던 거주 지층이 발견 안 됐는데요. 우리 여기에서는 그 지층이 나와가지고요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를 팠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아니고 저쪽이 아니고 왜 여기를 파느냐? 처음에 우리가 발굴지를 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발굴 시작하기 전에 지표면을 잘 조사를 합니다. 근데 길을 올라오실 때 보셨을 텐데 오른쪽 편에 이제 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내려갈 때 보시면은 내려갈 때 왼편에 보면은 벌써 표면에 큰 돌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돌들이 어떨 때는 한 줄로 서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밑에 파보면은 뭔가 벽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텔의 북쪽이 끝이니까 아마도 둘레를 쌓은 성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돌이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큰 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벽이 여기가 아마 끝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돌로 된 성벽이 여기서 끝이고 이쪽에는 그 머드브릭, 진흙돌로 된 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 거예요. 그런데 돌로 된 벽이 계속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굴지를 정하고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아래쪽에는 여기가 지금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어디 그늘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하면 되나요? 이모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희 가셨네요. 작업은 여기 얼마 정도 하셨어요? 지금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지금이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6주 하고요. 이것이 저희들 한국인들이 이 지역을 하나 맡았는데 5년 동안 맡기로 했어요. 팀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우리 한국 팀들이 그 스태프들이 전부 다 한국 팀이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5년 동안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출판할 수 있는 연구권을 가지기로 했고요. 물론 그 한국청소지리연구원에서 이게 관리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돈을 모집해가지고 여기다 돈을 내고 지금 이 지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사도 좀 박사님들.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벽에 중에 하나. 여기 최 박사님 여기 잠깐 오시죠. 우리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히브리드 학교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최강현 박사님이시고요. 최강현 전도사님, 우리 밤신역의 전도사님이 되시겠고요. 한 말씀, 인사 말씀. 아유 무슨 뭘 제가 할 말씀이 있나요? 우리 여기 장육사님 청순대 그 목사님 아드님 되셔서 이쪽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여기 원래 그 서울 장신에서 그 주도하는 그
발굴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스라엘의 그 엑스페디션 팀을 꾸려가지고 상당히 그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충분하게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감사하게도 여기 초대를 받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고고학 발굴에 요즘은 이스라엘 그 성서 역사에 관한 고고학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고학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이제 우리나라의 고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또 큰 힘을 얻어서 더더욱이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기 저희 강 박사님이 티베케 학과라고 지난 박사 논문이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고고학적으로 그 다윗 왕의 그 증거를 우리가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텔단에서 발견된 그 베이트 다비드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족 그 발집안 그거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티베케아파에서 다윗 왕국 시대의 어떤 중요한 그 왕국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 발굴이기 때문에 이게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서의 어떤 역사를 입증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무심양면으로 또 이렇게 여기 발굴 작업에 좀 지원도 좀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이, 장성희 수전님, 장상엽, 장육선님. 모른 척 하지 말고 이리 와. 상립 씨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 어디 건드리는 곳마다 발굴을 했다. 중요한 게 나온다.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다스라고 마이다스 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라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집사님이시고요. 저기 평촌의 목양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고고학을 충남대인가요? 충남대. 거기 고고학과를 나오고 지속적으로 고고학만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 통신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지역에 또 아랍 요르단 이름으로 지역에 텔 에드 드웨일입니다. 수만 개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마다 고맙게도 아랍식 이름들이 언덕에다가 다 이름을 남겼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아랍식 이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의미나 아니면 비슷한 발음을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장소와 하나로 일치시키기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근데 텔 에드 두웨이르 라기스 이름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처음에 이것을 라기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가 1929년도에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곳의 사이즈나 거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가 성경의 라기스다, 그렇게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발굴을 영국 사람 스타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30년대에 발굴을 하였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위에서 이제 항공 사진을 보면 여기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여기가 있는 곳이 동쪽 끝이 되겠습니다. 이쪽 편으로 가면 서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보면은 우물이 있는데요. 우물이 있는 이유는 그 옆에 나할 라피시, 그래서 하천이 계절천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우물이 생겨나게 된 거고, 여기 성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수원지로 사용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알려진 그 지층이요 8개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헬라 로마 시대 건 하나도 없어요. 고맙게도 페르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기 청동기까지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 시대까지 알려졌는데요. 물론 그 밑에 파보면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알은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 여기에 도시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파고 들어가지 않은 거죠. 재미난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었을 때에 활동하는데 이 라기스가 위치한 곳이 슈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슈펠라 지역에서 언급된 장소가 딱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어요. 그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 그 얘기 나오는 거, 다말 얘기 나오는 거, 그 얘기 말고는요 족장 시대 때에 여기 도시가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무슨 활동했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시대 때, 왕조 시대 때에는 여기 시펠라 지역에 도시 이름이 나오고 활동했고 전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미난 것은 이 라기스에 5개 지층이 있는데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9세기, 10세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4사기 시대 때에는 공백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재미난 것은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어보면 라기스라는 이름이 나오냐? 안 나와요. 뭐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재미난 것은 사사기 때 아무 이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뭐가 관련되냐? 이쪽 동편으로 가면은 가자, 이 아시켈론 또 가자가 있는데요. 그때 가자에서 삼손이 문짝 들고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이 길로 쭉 올라가면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로드가 지금도 도로 있는데 막혀있지만 헤브론 올라가는데 갔을 때 분명히 통과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라기스를 통과했다는 도시 이름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지청 6번째가 가나안 시대 때예요. 그래서 주전 12세기 초반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문화가 나오고 거주지층이 나오고, 근데 그것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5개의 왕하고 나중에 이제 이 라기스 그 중에 하나 그것도 계제를 하고 같이 이제 연합하면서 전쟁에서 파괴시켰다는데, 재미난 것은 둘째 날에 여호수아 그 군대가 이 라기스를 파괴시켰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 둘째 날을 얘기했는지 저는 의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라기스를 파괴시킨 거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6번째 지청이 파괴된 지청이 여기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엘 아마누나 시대라고 14세기 때 그리고 15세기 때 지청까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텔라기스에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있었던 사건 중에요. 사건 중에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고 고고학적인 정보도 나와 있고 성서에도 나와 있는, 저는 이것이 역사를 재구성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히스토리컬 앵커라고 생각해요. 중심축을 딱 말뚝을 박아 놓는 거죠. 이 세 개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라기스에서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지청 세 번째예요. 사네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라기스를 여기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이곳에서 그 랍사게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니느웨에서도 발견되고 고고학적으로 여기를 팠는데 일부러 들어오실 때 버스 세워놓는 그 맞은편에 우리 설명 드렸을 텐데 그 CG 램프가 공룡용 램프가 네. 있는데 그 모습이 니느웨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사네리 프리즘에도 그 유다 성읍 48개를 파괴시켰다. 그 중에 라기스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고각을 팠는데 지청 세 번째 주전 8세기 토기가 나오고 람멜렉 유다의 그 글자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공격하고 파괴했고 성벽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발견되죠. 화살촉이 1000개나 발견됐는데 그 CG 램프 있는데 700개가 발견되고 성문 있는 데서 300개가 발견되고, 그 율리아 고트리브라고 테라비브 대학교 학생이 그 화살촉 발견되는 곳을 다 뒷쫓아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CG 램프 있는 그쪽을 공격한 게 아니라 뚫고 들어온 것은 성문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계속 죽이면서 들어와서 여 위에 올라가면 이제 궁전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계속 무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청 세 번째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고고학적인 증거하고 역사적인 자료하고 만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고, 그 위에 바벨론 그 파괴 지청 여기도 발견이 됐는데요. 재미난 것은 예레미야서의 34장의 거기 7절에 보면 아세가하고 유다 성읍의 중에 아세가하고 라기스만 남아있다. 다른 곳은 다 파괴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난 것은 여기 성문, 지청 두 번째 성문의 지역에서 방에서 10몇 개, 한 16개 정도의 그 오스트라콘 저 편지가 발견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편지에 나의 주여, 내가 그 아세가에서 나오는 봉합불은 보는데 라기스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거기 편지에도 두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를 얘기하는데 아세가는 벌써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벌써 진행이 더 된 거죠. 아세가 파괴하고 이제 이 라기스가 최후로 이 시펠라 지역에서 유다 성읍 중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라기스는 유다 시펠라 지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이 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여기를 지금 발굴하는 이유는 뭐냐? 지청 5번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청 5번째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느냐? 역대기 하 11장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삭이 침공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연대적으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시삭이 침공하기 전에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 되고 난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산지와 이 시펠라 지역에 성읍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굳건하게 합니다. 분열 왕국 대통령 자기의 지역을 갖다 굳건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15개 성읍 중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이 라기스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대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이 역사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냐 그거죠. 그래서 5번째 지층까지 들어가서 로보암 시대 때에 성문 있고 성벽이 있고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살았다 그러면은 이 역대기에 있는 내용이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 계속 보존돼 가지고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다, 편집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인 타겟은 지층 5번째 지층을 우리가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오신 분들이 신학생들이신데요. 네. 신학생들이 이제 고고학이라든가 혹시 여기에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을 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신학을 이제 학부 때부터 했는데요. 신대까지 마치고 하다 보니까 구약에 관심이 가지게 됐고 관심 가져서 책을 읽다 보니까 고고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도 교수 가르쳐주던 교수님들께서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역사 자료나 고고학 자료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극히 일부다 생각해요. 왜? 성서 기록자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관심 없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내용을 쓰기 위해서 성서를 기록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의 역사하고 일반 역사하고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반 역사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그냥 성경만 가지고 연대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경에 있는 역사를 한편으로 놓고 이집트 역사 한편으로 놓고 메소포타미아 역사 놓고 아시리아 바벨론 역사를 함께 놓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놓는 게 뭐냐? 고고학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가지고요. 이집트 역사 같은 경우는 마네토가 이집트 역사를 갖다가 주전 2세기 때 썼잖아요. 그래서 1왕조부터 33왕조까지 이집트 왕조가 가지고 쭉 있고 그래서 성경에 5명의 바로의 이름 개인적인 이름이 나와 있는 이름들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호프라 있는 데까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호프라 그 26왕조에 있는 그 바로까지 딱 매치가 이렇게 잘 매치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고고학적인 연대예요. 그래서 뭐 청동기 시대다 뭐 철기 시대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느 왕하고 어느 시대하고 연결 매치되는지 그거를 고고학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매치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고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경만 믿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성경만 얘기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나 아니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라고 만나더라도 성경을 갖고 얘기할 때 일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 문제가 뭐냐? 고고학은 물질 문화를 가지고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뭘 가지느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과연 과거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유물과 유적을 얼마만큼 남겼을까 그거예요.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고고학적인 유적이나 유물을 가지고 성경을 모두 다 그것만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학술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증거를 보니까 없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됐다. 역사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블로그나 아니면 글이나 무슨 책이나 보신다면 그것은 좀 공부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제 아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 외에 일반 역사 성경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 이집트 역사나 아수르나 바빌론 역사, 아람의 역사, 이 모압, 암몬이나 역사를 함께 공부하시고 더불어서 이 관련된 이 고고학적인 자료가 어떤 것이 되었느냐, 그것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각각의 한계가 있다는 거,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발굴하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한국팀? 한국팀은 저기서 사실은 돌로 된 아까 전에 성벽이 이렇게 쭉 돌로 된 게 이렇게 나타났다 했잖아요. 이쪽에는 진흙벼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생각에 뭔가 하면은 돌로 된 이 성벽이 로밤
지청 5번째 르보암 시대 때의 성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물이 있고요. 우물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르보암이 여기까지 돌로 된 성벽을 쌓고 여기에는 돌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 밑에 그 위에 사실은 그 후유대 시대 9세기 8세기 때의 성벽은 우리가 그 이전에 발굴한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게 6m짜리 진흙으로 된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이 여기에 진흙벽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흙으로 된 성벽이 쭉 있다가 그 이전에 르보암 시대 때 건설된 돌로 된 벽하고 만나는 포인트가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미팅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저기를 판 거예요. 근데 팠는데 성벽이 돌로 된 성벽이 나왔는데 페르시아 시대께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페르시아 시대께 나왔지만 그걸 계속 파면은 나중에 지청 5번째 가면은 르보암 시대 때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3, 4년은 더 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르보암 시대 때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발굴된 것 중에 좀 신기한 것 좀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저 위에 지금 이스라엘 미국 팀이 발굴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주일 동안 여기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시험 발굴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하는데 저희 발굴할 때 벌써 그 예레미야 시대 때 2번째 지층이 나왔어요. 지층이 나왔고 벽 나왔고 거기에 온전한 토기가 그대로 위에 있는 게 나왔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파기 지층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옆을 더 많이 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벌써 지금 지층 2번째 6세기 7세기 때의 지층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우리 홍순아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한국 사람이 팠어요. 팠는데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두 개를 쭉 보면요 저기보다 여기가 쭉 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보다 낮으니까 더 고대 시대 때에 아마도 지층 5번째에 거주 지층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기를 파들어갔습니다. 거의 2m 넘게 파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주가 없었다. 그 거주가 없었다면 뭐가 있었겠느냐. 이 주변을 쭉 둘러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우물 옆이고 하니까 아마도 여기에 워터 시스템이 먹이또나 하솔처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레이더 페네트레이팅 시스템 해가지고 기계를 가져와서 여기를 한번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레이더는 바위 건물이 있는 데까지 뚫고 들어가니까요. 보니까 결과가 뭐냐. 여기 밑에 거대한 매시브한 진흙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밑을 파면 거주지층이 나오죠. 근데 진흙 벽돌로 된 큰 건물은 언제 나타나냐? 후기 청동기, 즉 가나안 시대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말은 중간에 여기 위에 사람 살았던 거주층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요시 교수님이랑 아주 디스커션을 많이 했어요. 왠가 하면은 여기 있는 흙들을 사람이 거주했으면 왜 이거를 다 없앴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오시시킨이라는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흙들을 저기 아시리아가 공격용으로 그 시즈 램프 할 때 이게 성벽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대쪽에서 성벽이 넘어지지 않게끔 여기다가 흙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m, 한 40m 높이로 해서 안쪽에다가 또 이렇게 카운터 램프를 또 안에다가 쌓았어요. 그 흙들이 다 어디서 왔겠느냐? 여기서 왔을 것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여기가 정확하게 대각선이에요. 사람들이 이 흙들을 했으면 가까운 데다가 하지 왜 이 먼 데서 했겠느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흙들을 다 팠을 때 저기 있는 흙들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돼서 아직 답변을 못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갖다가 이 경계되는 부분을 아마도 잘라 가지고요 파보면은 아마 그 무슨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여기 지금 저쪽에 히브리대 학교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저기는 벌써 가나안 시대 때에 그 파괴지층 불탄 자국 옆에서 다 보입니다. 여기 이전에 발굴했던 스타키나 아니면 그 아하론이나 그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발굴을 했었을 때에 6번째 지층 가면 이 도시가 전부 다 불탑니다. 다 불타고 톡이 다 깨져 있고 사람이 죽은 게 2군데서 발견됐어요. 남자는 하나도 발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제 생각은 전쟁은 아마도 밖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하고 아이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화재 지층이 있는 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여기 에리아 D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뭐 R 지역에서도 발견됐는데, 아무튼 여기 지층 6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지층이 그 중앙이나 아니면 저기 서쪽 편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그 파괴된 것이 그대로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때가 여로보암 시대 아닙니다. 참그 예,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 그런데 여기 파괴된 그 지층에서 뭐가 나느냐? 박물관 가보시면은 이게 바알상 있잖아요. 바알 이게 스마이팅 갓이라 가지고 한쪽에 창이나 칼 들고 번개. 한쪽에는 뭔가를 쥐고 있는 방패나 뭔가를 쥐고 있는 그 네, 네. 바알상이 있습니다. 하다드 그 아람 쪽에서는 하다드 그 신인데 그 상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우리 그 파괴지층과 함께 그런 물건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 지역에서 발굴할 때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성벽 위쪽에 이런 그 셀룰러 이런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모양인데 여기 6개의 그 선이 있고요. 5개의 선이 있고 6층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도형이 각각 다른 도형이 사면으로 위에도 아래도 새겨져 있는 게 발견이 되는데 이게 성벽 위에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딱 박혀 있었어요. 아주 기이한 그 물건인데 저도 이거를 그 뭐 이때까지 어느 발굴 보고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발굴 책임자인 요시 교수님도 30년 동안 발굴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물건이 저희 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주사위에? 아이패드 대신 스폰. 아마도 사람들이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성벽 위에 놓았으니까요. 지켜달라고 뭔가를 하고 거기 위에다가 하고 막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다른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위에 이제 올라가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팰러스가 있습니다. 팰러스 위에 올라가시면 지금은 포디움 저기 발판밖에 밑에 주출도밖에 없는데 그 위에 서시면요 이 주변 지역이 다 보입니다. 가버넌스 플레이스라고 그랬는데 거기만. 예? 가버넌스 플레이스라고. 네, 가버넌스 플레이스 맞습니다. 거기에 콜트 야드가 있고요. 콜트 야드가 있다는 말은 아마도 마차나 말을 갖다가 훈련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북쪽에 아마도 그 창고나 마구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옆에다가 이 그 궁전을 갖다가 세워놨는데 여기 이걸 가지고 뭐 디베이팅을 합니다. 이게 르보암 시대 때 궁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사람은 그게 없었다. 어떤 사람은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이문무 목사님께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거기에 포디움이 그 정도면 건물이 있었으면요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주위 둘러보면 이 시펠라 지역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가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주변 지역만 더 말씀드리면 요 바로 지금 텐트 바로 뒤쪽에 한 1km 안 되는 지점에 한 개의 그 고고학적인 유적이 있는데 성경에 막베나라고 한 번 언급되어 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서 한 6km, 7km 되는 지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레사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여기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모레셰갓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있고요. 그 옆쪽에 린나 있고요. 그래서 이 라기스가 다른 지역 주변 지역 중에 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네. 질문 네, 질문. 모르고 궁금해서 하는 질문인데요. 네. 두 가지만. 네. 한 가지는 그 보통 저희가 이제 출애굽 설명할 때 좀 보수적인 성경 신학자들은 15세기설 얘기하고 고고학을 하신 분은 보통 한 13세기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고학 하신 분으로서 어떤 입장 가지고 이제 왜 한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또 만약에 네. 보통 이제 그냥 발굴한 게 아니라 발굴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발굴했으면 논문을 글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발굴할 때 나는 이런 성경적인 입장 또 성경적인 뭐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굴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랑 전혀 다른 유물들이 발굴됐을 때 그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지. 진짜 좋은 질문. 심도 있는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이 있습니다. 제 답. 진짜 정답이 아니고 첫 번째 그 여리고를 팠는데 여리고 이제 가보셨죠? 네. 여리고 가면은 파괴지층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진 거 그 섹션 까보면 압니다. 그거 그대로 발견되고 무너진 그 진흙벽돌이 각이요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성벽을 점령하기에 딱 좋은 각도예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불탄 자국 60cm짜리 그 화산재가 있고요. 아니, 화산재가 불탄 자국이 있고 그 안에 한 방에서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밀 보리가 가득 찬 채로
탄 채로 그대로 발견되고 시체가 누워있고 죽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 마을은 시기적으로 밀보리를 수확한 시기 다음에 이 파괴가 일어났고 들어온 점령자가 그것을 안에 있는 식량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기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셨을 때 지진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이 땅에서 공부할 때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지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구약시대 때에 아모스 1장하고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은 그 주전 8세기 때 지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지진이 있었고 1927년도에 지진의 그 기록을 영국이 통치할 때 기록을 남겼는데 여리고에서 사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때 당시 기록으로 요단강이 지진으로 해서 옆에 있는 머드브릭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1, 5와 2days 동안 요단강을 막아 가지고 광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1927년도 전 지진이 났을 때 그때 진원지가 어디냐? 여리고 옆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파괴된 지층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전 1400년대예요. 15세기에 퍼펙트하게 맞는 거예요. 맞죠? 1446년 왜 열왕기 상하 9장 6장 1절에 의하면은 480년 그래서 솔로몬 970년부터 5년 그 4년 그 이제 생각하면은 딱 맞잖아요. 그 광야 40년 하면 1400년 퍼펙트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1400년도라고 얘기했던 브라이트 우드라는 사람이 그곳을 알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느냐? 산지로 올라온 거예요. 어디로 왔느냐? 산지에 있는 아이를 본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라고 얘기하는 에텔을 보니까 그것은 후기 청동 시대 지층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가 성경의 아이가 아니다. 이름은 그곳에 남아있고 그 주변 그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마카티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성경의 아이다. 그런데 그곳을 파보니까 주전 1400년도에 파괴 지층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고 올라와가지고 거기를 파괴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 어딘가 사람들이 정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백성이 올라왔으면 정착했으면 정착한 장소가 주전 1400년 이후부터 뭔가 나타나야 됐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 산지예요.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산지는 차지할 수 있었는데 저 골짜기 계곡 지역은 차지할 수 없었다. 왜?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르 마운틴 지역은 있었는데 여기 에멕 저기 슈펠라 지역은 차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표 조사를 해가지고요 보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와가지고 산지 지역에 정착한 시기가 언제냐? 주전 13세기예요. 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메르네프타 즉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었던 이 메르네프타가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승리 비문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언제냐? 13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정착했느냐? 산지에 정착한 것은 13세기 말에 정착했다. 그래서 그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메르네프타가 점령한 것을 기록을 한 것이 저기 룩소에서 발견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 100년, 150년 이 사이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이 언제 있었냐? 주전 14세기 1400년대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와가지고 여리고를 점령시키고 올라와가지고 거기 산지에 있는 일부를 갖다가 점령시켰다는 거죠. 이게 뭐와 관련되냐? 최근에 2년 전인가 독일 학자가요. 독일 사람들이 이집트를 가가지고 저기 뭐 탐험을 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품을 많이 독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많이 갖다 놨는데 박물관에 가져간 물건 중에 아직까지 출판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형문자 누군가는 공부해야 됩니다. 예. 누군가 공부하고 싶으시면 상형문자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그 상형문자 물건 중에 하나에 옛날에 이스라엘 저기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 가나안 땅이나 저기 페니키아 지방을 공격을 하면요 이름을 쓸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타원형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상형 문자로 이름을 써요. 어떨 때는 도시 이름, 어떨 때는 백성 이름을 거기다 쓰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글자가 언제냐? 주전 1400년 그 어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확정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1400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왔던 그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소수가 거기에 정착을 했고 이후에 대규모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지에 정착한 것은 언제냐? 13세기 하반기 1250년도부터 정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한 장소에 제가 그걸 갖고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기 청동기 13세기 상반기까지 산지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정착 수는 몇 개냐? 32개밖에 안 돼요. 저 므낫세 저기 산지부터 시작해서 유다 산지까지. 그런데 이 12세기 하반기부터 해서 산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정착 수는 367개예요. 이거는 외부에서 누군가 와갖고 정착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메렌프타 비문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착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산지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돼지뼈 얘기도. 돼지뼈. 감사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 정착하기 시작함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돼지뼈.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고 하는 곳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청 밑에 있는 지청에는 동물뼈가 나오는데 소, 양, 염소 나오는데 돼지뼈 나옵니다. 산지에 실로 같은 경우 나옵니다. 5%. 그런데 그 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지청에 나오는 뼈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뼈를 다 모집했는데 돼지뼈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시키는 사람. 예. 그러니까 돼지뼈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산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이 블레셋 평야 지역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돼지뼈를 먹었냐? 먹었어요. 10%에서 25%까지. 그러니까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연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를 안 먹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거죠. 그게 그 환상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식 규정을 정착한 초기부터 지켰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전쟁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삼고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갖고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례를 지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에발산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했는데 13세기 하반기 때에 에발산에 있는 제단이 발견됐고요. 거기에 동물뼈 나와 있고 화재지층 나와 있고 그 이후 시대는 하나도 없어요. 에발산 그 산 중턱에 발견됐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지역을 발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느냐? 제단 말고 산당 말고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서 하느냐? 제의적인 활동은 그냥 독립적인 제단이나 아니면 산당이나 아니면 가정집에다가 그런 제의적인 활동을 하고요. 나중에 독립적인 건물은 솔로몬 성전. 그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착 초기부터 그런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다는 안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솔 같은 경우 사사시대 때 정착하기 시작함부터 바알 신상이 이스라엘 정착한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소 형상, 이스라엘 박물 가면 소 형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한 초기부터 소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기도원 얘기 보면은 여룻바알 제단을 갖다 허물었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에 벌써 넘어간 거죠. 가나안 종교. 그런데 그런 게 고고학통인 그를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음식 규정 같은 걸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종교하고 혼합적으로 해가지고 종교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요. 아주 특징적인 집 형태가 있습니다. 집 형태가 있어요. 이 포럼 하우스라는 아주 특징적인 형태인데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인데요. 직사각형 모양인데 입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있고 이쪽에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칼럼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쪽에는 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길이 방 세 개, 너비 방 하나. 그런데
이 형태가 그 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 형태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이것이 나타났냐? 이 형태가 후기 철기 시대 즉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던 건축 형태예요. 왜 이 형태를 사용했느냐? 요게 재미난 것은 입구에서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어느 방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곳에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요 형태가 그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집 형태는 다른 방을 거쳐야지 그 다른 방을 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게 뭐가 와 관련이 있느냐? 저의 얘기가 아니라 모셰 바인필터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게 정결 규례와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부정한 일을 당했었을 때 한 방에 그 방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방 그걸 갖다 터치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방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은 그쪽에서 생활하고 그 방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을 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딱이에요. 그래서 일부 정결 규례는 정착한 초기부터 지켰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지켰느냐? 그렇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있는데 뭐좀 따가. 질문이 발굴을 했는데 그거 나오지 않을게요.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발굴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럴 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왔을 때 그때 일단은 발굴 보고서에는 나온 그 팩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 자체를 일단 보고를 하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그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동시대 때의 모습을 함께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한 것이 나왔느냐? 나왔다 하면 그것을 언급을 하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자기의 생각한 대로 그걸 갖다가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질문이 됐나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자 여러분 이거 들었지만 이게 세계적인 강의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웬만해서 이런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인 해석들을 들 수가 없고 실질적인 해석들을 들 수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발굴해야만 이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나중에 총신대학교도 한번 모셔갖고 강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를 잘 즐기시고요. 조그만 아유 아닙니다. 아니 네? 이거는 같이 뭐 쓰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네, 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리로 넘어가고 성문으로 네, 나갈 수 있어요? 성문으로는 못 나가고요. 지금 리스토레이션 하기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셔서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발굴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네, 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남어라.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발런티어로 저기 내버려 두고 가겠습니다.